네, 오늘 시장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 종합지수 1.2%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1시간 전에 시작할 때보다 하락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자, FOMC 회의 이후에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 내년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더 고민이 되는 시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NH투자증권의 김병현 투자전략 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단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FOMC가 끝났습니다. 이 연준이 발언한 것들과 네. 이런 것들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10월 CPI가 나온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 물가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환호했다가 또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또 페드가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였다가 또 FOMC 전날에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또 환호했다가 이번에 또 FOMC를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또 여전히 매파적으로 얘기하느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페드 입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은 모멘텀에 반응을 하고요. 페드는 레벨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이라는 그러니까 음식료와 이런 그 유가보다 코어라고 하죠. 그런 임대료, 혹은 의료비 이런 변동성이 높은 거를 제외한 이런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레벨이 높다라고 보면 여전히 페드는 물가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가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8%에서 쭉 이제 7%대 네.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은 시장이 환호하겠지만 7%면 여전히 높은 물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2%대 물가니까 네. 여전히 7%는 FOMC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건 높은 거야. 그렇죠. 높은 거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빠져버렸고 네. 국내 증시도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산타랠리는 없는 겁니까? 다들 산타랠리 기대감을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PI 발표가 나오면 일정 부분은 환호했다가 또 다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네. 나와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뭔가 또 이런 것들이 얘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주도적인 이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장세들이 적어도 연말 연초, 내년 초 한 1, 2월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연간 전망 리포트 내신 네. 거에 보면 두 번의 변곡점을 활용하는 투자 전략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두 번의 변곡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 말씀드린 대로 네. 연말 연초에서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박스권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실물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나면 그러면 또 기회 요인이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일단 고점 그리고 2분기에 약간은 좀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기회를 찾는 그러한 전략들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이 내년도에 주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내년 증시 전망을 상저하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기는 좀 쉽진 않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기자분들도 그렇고 여쭤보시는 게 상저하고냐 상고하자냐 네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는데 2분기 정도 조심하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만 좀 조심하면 될 네.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세요? 레인지로 말씀드리면 편할 텐데 네네. 바닥은 한 2,200 정도 보고 있고요. 상단은 한 2,7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언제쯤이 상단일까요? 내년 연말쯤이 될 것 같아요. 연말쯤이 네.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맞습니다. 2분기가 좀 안 좋다. 2분기는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2분기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확 반영되는 시기가 2분기로 보고 있다. 지금은 네. 페드가 금리를 멈추게 되면 그러면은 상당히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거꾸로 페드가 금리를 동결한 이후가 더 좀 조심하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예요. 동결하고 나서 보통은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 들어가면서 과거에는 침체 시작하면서 주가가 20% 정도 평균 빠졌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S&P 500의 고점에서 20% 빠졌고 나스닥의 고점에서 30% 빠졌으니까 과거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올해 모두 다 선반영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반반일 것 같습니다. 올해 일정 부분 선반영을 했고 또 경기 침체에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할 게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금리는 계속 저희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로 동결의 시기가 오면 네. 사실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동결하고 나면 주가가 더 빠지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한 2분기쯤이 아닐까? 그때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내년 전략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내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조심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위험 요인으로 보이십니까? 리스크 요인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PF 관련한 APCP 얘기들이 좀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크레딧 상황들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풀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그 부분들이 네. 또 얘기가 나오거나 혹여나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안 좋아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CP 금리 혹은 ABCP의 롤오버 뭐 이런 문제들 크레딧물에 대한 채권 시장의 단기 자금 경색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국내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글로벌 국내 시장, 시장이죠. 국내 시장이죠? 네, 국내 시장에 우리가 흔히 포커스가 말하는 맞춰진 거고. 레고 사태에서 발생했던 그때 단기 시장 유동성 경색이 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또는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자. 그렇죠. 어. 만약 큰 것들은 네. 뭐 괜찮겠지만 또 뭐 이런 작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업성이 좀 안 좋은 것들은 또 다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쯤이 아마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게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미중 분쟁이 혹시나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IRA, 치프 이런 뭐 법안들을 자꾸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혹은 네. 뭐 또 남중국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또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망업종이나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아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재무 건전성이 괜찮은 기업들 혹은 이런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전가를 할 수 있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 즉 우량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받을 겁니다. 거꾸로 조달 비용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또 소외를 받을 것 같고요. 즉 뭐 평균 실종이라는 얘기들을 한국 소비자 트렌드에 김난도 교수님이 쓰셨는데 주식시장도 그러한 것들이 거의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보면 바이오나 IT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은 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게 낫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실 수가 네네. 있겠죠. 제약바이오 내에서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거고 각 업종 내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기준을 채우는 데들은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주목을 받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건설업종이 좀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현금이 많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 건가인데 그래서 하이닉스를 언제쯤 사야 되느냐 뭐 네. 이러한 것들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연간으로 적자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분기 최대 적자가 나타나는 그 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 오히려 사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타났을 때 매수하셔서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타났을 때 파는 그런 네. 전략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김병현 위원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